만약에 본인의 운전 스타일이 범퍼카다 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렌트가 유리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업무용 소형 차량을 인정을 받으려면 취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뭐 리스도 있고 렌탈도 있고 일시불도 있고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뭐가 유리하냐. 사실은 이런 걸 정리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내용이 사실은 세법적인 것보다는 이제 개인적인 구매 팁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우선은 이게 세법적인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세법 외적으로 이제 구매 꿀팁이라던가 좀 비교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은 세법적인 차이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시불이나 할부나 리스, 렌트 이런 세법의 차이는 국가에서 세법을 정할 때 사실 어느 하나가 유리하게끔 만들게 되면 그쪽으로 사업자분들 다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편중 두지 않고 국가에서는 균일하게 모두 다 동일한 세법 적용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시불이나 할부 같은 경우는 내 명의차일 텐데 렌트는 내 명의차가 아니면 차량을 등록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 국가에서는 리스나 렌트 같은 경우에도 내 명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감가상각 상당액, 그러니까 실제 감가상각은 아니지만 감가상각에 상당하는 그 금액, 상당액이라는 걸 정해둬서 실제 뭐 리스료 같은 경우는 전체 리스 금액의 93%는 뭐 차량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혹은 렌트 같은 경우는 렌트료 전체 금액의 70%는 차량 금액의 그 감가상각 금액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정해둔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 다 동일한 세법의 적용, 아까 말씀드린 800과 700만 원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감가상각비 800, 유지비 700인데 할부든 리스든 뭐 렌탈이든 다 똑같은 한도 적용받는다는 거고 다만 그 계산 과정에 있어서 세법상 뭐 93%, 70%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조금의 차이 있을 거예요. 뭐 잘 세팅해가지고 비용차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 차이가 미미하다는 거죠.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법적인 거를 고민하기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용할 때 구매 방법을 생각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좀 팁 같은 거를 좀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먼저 구매할 때? 일시불 같은 경우에 좀 장단점을 좀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일시불, 저희가 차를 살 때 제일 첫 번째로 고민하는 게 제일 싸게 사고 싶거든요. 일단은 제가 차값이 적지가 않잖아요. 그럼 차를 구매를 할 때는 우선 어떤 게 가장 저렴할까? 뭐 할부나 리스, 렌트 같은 경우 매달 내는 금액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매달 내는 금액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내가 이 차를 위해서 총 지불하는 금액이 적은 게 사실 유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시불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일시불은 당연히 뭐 이자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리스 회사나 렌트 회사에서 받아가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일시불이 가장 저렴하고요. 그 다음엔 비교적 이자 비용이 좀 적게 붙는 할부가 좀 저렴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리스나 렌트 같은 경우는 뭐 경우에 따라 어떤 경우는 리스가 더 저렴하고 어떤 경우는 렌트가 더 저렴할 수가 있겠고요. 지출 규모가 적은 게 가장 좋다 의미를 조금만 부연 설명해드리면 우리가 대출 받았을 때 이자를 내잖아요. 이자가 만약에 100원이 나가요. 100원 나갔을 때 이게 우리가 경비 처리가 되면은 세율만큼 내 세금을 줄인 효과가 나오죠. 뭐 예를 들면 개인 사업자는 40%라고 가정해보면 40원만큼 내 세금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절세 효과라고 하는 거죠. 근데 60원은 이미 나간 거죠. 근데 이자 비용은 생돈이기 때문에 60원이 나가는 것과 안 나가는 거의 차이를 따지자면은 안 나가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세가 물론 좋지만 내 지출 자체를 줄이는 게 개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한테 가장 유리하다라는 개념이 이제 지출 규모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시불의 최대 장점은 총 금액이 가장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대출을 끼지 않았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대출을 일으킨다던가 하실 때 그 금액에 대한 대출 금액이 뭐 제한 생기다던가 그러지가 않습니다. 다른 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 대신 단점으로는 당연히 초반에 들어가는 금액이 막대할 수가 있죠.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금 부담이 초반에 좀 많을 수가 있다라는 점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명의가 내 명의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내고 계신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그 보험료 부담이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그 대표님의 자산 기준으로 보험료를 좀 측정하는 게 있다 보니까 차량도 결국 취등세 내고 들어가는 내 부동산, 내 자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일부 올라갈 수가 있는데 뭐 직전가입자분들은 좀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물론 진료분들을 제가 욕하는 건 아니고 유능하신 분 많은데 간혹 이제 어떻게 오인을 하시냐면 사업자는 무조건 리스 하셔야 됩니다. 왜? 라고 물어봤더니 보험료가 오르거든요. 근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가입자에만 그런 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사업자들은, 법인 대표님도 그렇고요, 개인 사업자들은 직장 가입자 형태의 보험료를 내요. 특히 직원 있으신 분들은 전부 다 직장 가입자를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사업자거나 아니면 프리랜서가 아닌 이상 대부분 직장 가입자를 가입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동차를 얼마나 고액을 사든 이 지역 가입자 보험료 영향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부분에 영향이 있겠지만 보험료 부분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이 실물 같은 경우는 그런 장단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번에 할부 같은 경우는, 할부는 아무래도 약간의 좀 대출이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럼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른 대출 최대 금액이나 이런 거를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이 실물보다는 초반에 들어가는 자금은 좀 괜찮을 수 있다. 그런 장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단점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명의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에는 약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리스나 렌탈은 어떻게 조건을 짜는지에 따라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잘 조건을 보셔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일시불이나 할부에 비해서는 금액 자체는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리스 회사나 렌탈 회사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윤을 남겨야 되거든요. 지출의 자체는 클 수밖에 없지만 잘 운용을 하시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렌탈 같은 경우들은 내 명의가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대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렌탈 회사의 명의이기 때문에 어떤 사고를 내든 사고 이력에 쌓이지 않는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보험료 같은 거 사고를 내도 할증이 안 되죠. 그렇죠. 렌트 회사 명의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을 수가 있어서, 만약에 본인의 운전 스타일이 벅벅하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렌트가 유리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20대 초반이시거나 비교적 이제 운전 경력이 많지 않으셔서 그런 경우에 또 20대 분들이 외제차를 사신다. 그러면 당연히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렌트가, 보험료가 렌트 회사 명의로 나오기 때문에 적게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렌트료에는 기본적으로 좀 다른 것과 다르게 보험료와 자동차세가 모두 렌트료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장거리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에 1년에 한 뭐 4, 5만 킬로씩 탄다. 이런 분들은 한 4, 5년만 지나도 거의 20만 킬로 되면 차가 쓰레기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중고로 파시기에도 난해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렌트는 차를 반납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오히려 렌트를 타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5년 뒤에 반납할 때 비교적 중고차 가격을 받는 분들은 반납하는 게 유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 장단점을 따져서 이제 본인이 좀 이제 보험료나 이런 게 사고 이력이 많으시다던가 혹은 장거리를 많이 뛰시는 경우에는 렌트가 좀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단점이 좀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 번호판이 하허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인식 자체가 이제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하허호면 렌트카네라고 생각하는 걸 이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이 이걸 어떻게 신경 쓰는지에 따라서 좀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매하실 때는 이제 세무적인 거는 사실 후순위로 좀 보시는 게 맞고요. 방금 말씀 주신 이제 할부나 리스나 렌탈의 장단점을 좀 비교해 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난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한다든지 혹은 운용기간이 짧다든지 길다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조건을 잘 찾아가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세무적인 거는 그 이후에 생각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세무적인 부분 업무 수용차 관리 알려봤는데, 사업자분들은 나중에 이거를 또 처분하고 새 차를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처분할 때도 손익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할부냐, 리스냐, 렌탈이냐에 따라서 내가 처분하거나 반납하거나 할 때 세무책도 달라져요.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는 또 좋은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